안녕하세요. 에세르 차트 교수입니다. 오, 상황이 들어갔네요. 얘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은 바이젠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의 마지막은 쭉 뻗고 끝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뻗은 다음 날, 그러니까 쭉 뻗은 날 무너지던가 고점을 딱 찍고 그 당일 날 이렇게 무너지던가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는 척하다가 갭에서 무너지는 경우, 이게 제일 많다고 그랬죠. 계단식의 마지막은 한번 슈팅을 크게 해서 당일날 무너지냐 그 다음에 갭으로 무너지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다 간 것처럼 보여요. 바이젠셀. 삼성제약도 언제 선을 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추 다 갔죠. 매물대가 여기니까 이제 내일 요 정도 더 가면 뭐 마무리라는 얘기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가 대단하네요. 이제 연상을 갔습니다. 15포인데 본주와 함께 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대장 노릇을 계속 하네요. 코오롱 모빌리티도 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가 그 당일날만 대장 노릇을 할 줄 알았더니 페이크였네요. 얘가 대장 노릇을 하네요. 그래서 연상을 갔고요. 성호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따다다다다다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에 마지막은 쭉 뻗고 당일날 무너지던가 아니면 쭉 뻗은 다음에 그 다음날 무너지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종목이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20% 이상의 큰 슈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너지던가 아니면 20% 큰 슈팅을 하고 나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뭐 또 희한한 경우는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되면 뭐죠? 언젠가는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음봉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얘 이제 끝났구나, 다 갔구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끝났구나, 이제 얘는 한동안 안 가겠구나,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태영건설 우는 점선을 걷네요. 이재명 주죠. 아니구나. 동신군 이거 헷갈려 갖고 계속 그랬죠. 태영건설이 이재명주였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펜텍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120 밑에서 122로 딱 120 밑에서 122로 올라오고 딱 마무리되는 거, 이제 끝에 되는 거, 이제 요즘 유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120 돌파 매매란 얘기죠. 현대약품이 15%까지 이제 올라가기는 그럭저럭 가능하지만 보수적으로 15%까지 보세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더 크게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올라가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중간중간 물량 받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많이 올라갈 생각이 없나 봐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예비 상승해서 중간중간 물량도 받고 물량도 받고 물량 받은 곳에 또 물량 받으러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한 번에 그냥 가네요. 한 번에. 그럼 한 번에 가면 이게 얼추 다 간 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곽초령 자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한번 뚫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바닥부터 20% 여기서부터 20% 대회에서는 띠용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 3, 4, 5%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뚫어버리면 어딜 뚫는다? 전고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2개 이상, 전고점이 2개 이상인 곳을 뚫을 때 곽초령 자리죠.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가 댓글에 밭초령 자리가 뭔가요? 이렇게 댓글 달았었는데 곽초령 자리입니다. 타짜에서 나오는 곽초령 자리 묶고 더블로 가 하는 그 양반 대사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고점이 뭐 여러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개를 뚫을 때는 전 고점 돌파 매매죠. 여기를 뚫는데 여기를 뚫을 때. 근데 전고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꼭 여러 개일 필요 없지만 하여튼 2개 이상일 때는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20% 정도를 가면은 다 간 거라고 봐야지. 더 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한가 자리예요. 그러면 상한가 자리가 하필이면은 여기입니다. 곽초령 자리는 여기인데 상한가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몇 프로죠? 10%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살짝 갭떠서 살짝 갭떠서 하나, 둘, 셋 하고 뚫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는 여기가 끝이라고 치면 20%는 그러면
10% 밑에 정도에서 출발할 때 어떻게 됐냐? 오전에는 두 배를 갈 확률이 큽니다. 돌파를 하면은 오전에 곽철용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원래 그 목표가보다 두 배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20%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20%. 10%일 때는 20% 가까이 오전 얘기입니다. 오후에는 여기까지 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에는. 근데 오전 10시, 10시 반 이전에 만약에 곽철용 자리인데 하나, 둘, 셋 하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두 배를 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두 배를 더 갑니다. 여기서 이게 8%면은 여기는 한 9%, 10%를 가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11%, 12%를 더 가요. 그러면 토탈로 따지면은 여기가 10%라도 20, 여기가 11, 12%뭐 많게는 13%까지 가면은 23%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출발할 때는 18에서 22%, 10% 밑에서 시작할 때는 오전에는 두 배, 오후에는 그냥 그 곽철용 자리까지 20% 밑에, 20% 밑에서 볼 때는 하나, 둘, 셋, 뿅 하나, 띵, 띵, 띵 끝입니다. 왜? 더 못 가잖아요. 30%까지 가봤자 상한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보통 그냥 곽철용 그 매물대에서 20% 밑에서는 삥 끝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한가를 가는 애들은 가끔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한 7, 8%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곽철용 자리 공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약품 그렇게 갔고요. SP 시스템즈는 일단 지금 상을 들어가진 않았네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입니다. 빠르게 볼게요. 일단 해외 차트 이제 그래도 볼 건 보고 가야죠. 해외 차트는 미국은 계속 다지면서 잘 간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다지면서 잘 가고 있죠. 뭔가 이렇게 거듭 얘기하지만 팡팡팡팡팡 이렇게 하는 거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무너지기가 쉬울 수가 있는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큰 가파른 상승은 더 가파른 추락을 예고하는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너질 때도 그렇게 빵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조심하세요.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고요.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할 거 해가면서 상승도 하고 조정도 하고 또 상승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할 거 하면서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지 할 거 하면 정규 과목을 할 거 하면서 가는 애들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종목도 그런 애들은 나름 괜찮은 겁니다. 나스닥은 괜찮고요. 0.31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장은 이제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서 더 올라가는 거는 지금 무리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가는 건데 왜 더 무리냐? 지금 고점 근처까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제가 얘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하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조정을 급하게 하든 천천히 하든 조정을 하는 듯 마는 듯 박스 매매식으로 가든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무너질 때 결정하면 된다. 무너질 때.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 걱정하면 되지. 조정 안 하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괜히 여기서 마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그 담아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언제든 조정이 가능한 자리구나.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담아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오늘 장은 이제 종가인데 크게 상승했다가 구라 한번 쳤다가 오후에 갔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의미가 없고 이게 문제죠. 오늘 그 예상치 글가 매매가 나름 좋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거죠. 1번 월요일입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을 하려다 그 글자를 보기 싫어서 숫자를 제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눈이 나쁜 관계로 어쨌든 간에 예상치 글가 매매 뭐를 잡아도 한 번은 먹을 만한 그런 날이죠. 예상치 글가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상치 글가 매매식으로만 좋았다는 얘기죠. 다른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어쨌거나 반도체는 비리비리했고 전기차가 조금 지지를 해줬고 오늘은 전기차의 날이네요. 오늘은 전기차가 그래도 꽤 많이 갔네요. 그리고 좀 더 큰 섹터로 보면 제약도 몇 종목 오늘 상한가 종목은 다 제약이네요. 먼제약 그죠?
제약이 상한가를 몇 종목 갔지만 개별적인 종목만 같이 전체적으로 다 간 건 아닙니다. 그죠? 제약이 2페이지까지 있는데 제약이 이렇게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개별 종목만 갔습니다. 자꾸 바이오가 눈에 띄네요. 예, 그리고 로봇이 조금 SP 시스템 중 하나가 크게 갔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요. 철강도 그냥 그렇고 건설도 며칠 동안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가더니 건설도 그냥 그렇고요. 2차 전지도 지지만 했고요. 크게 간 종목은 뭐 대성하이텍 A% 정도, 대성하이텍 A% 정도만 좀 갔고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기계주도 별거 없고 오늘 그냥 그렇습니다. 느낌이 크게 간 거는 뭐 그냥 전기차 정도 같네요. 예, 오늘 여러분 상한가 종목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간 섹터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고 눈에 크게 띄는 섹터는 없네요. 전기차가 좀 가고요. 그 바이오하고 제약이 특히 제약주 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꽤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살짝 단양봉으로 지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바이젠셀 요렇게 하락하던 120이 상승하는 120으로 바뀌려면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7개월 이상의 예비 상승도 하고 예비 상승한 거에 물량도 받고 그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이게 7개월 이상 돼야 7개월 이상 돼야 올라갈 그 기본이 된다. 기본.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가끔 그 필수 조건이 아닌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1에서 0으로 탁 올라갔다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평선을 위로 바꿀 정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7개월 이상의 횡보가 거의 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닌 바에는 특별한 경우는 이제 뭐 1%도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7개월 이상 횡보가 필요해요. 얘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거의 한 1년 가까이 넘게 횡보를 하더니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죠. 아까 모르겠지 제가 그랬죠. 이렇게 수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들의 말로는 더 가파른 추락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닌데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면 얘기가 다르죠. 상한가를 가면 일단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갭이 뜰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날을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상한가 종목을 이제 필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상한가 종목을 볼 때 제가 이 상한가 종목을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 오늘 이후의 시간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미래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상한가 간 종목들의 과거 차트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라고 자꾸 이런 종목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를 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7개월 이상 예비 상승도 하고 이 상승한 거에 물량도 받고 또 추가 상승도 하면서 구라도 2번 치고 그리고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7개월 이상 이렇게 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120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요즘 하락하는 지수에 상승하는 120선으로 바꾸려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눈여겨서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익힐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눈에 익히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눈에 이런 종목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이런 종목을 잡자마자 이게 터지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물론 이렇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필수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지 7개월 정도 그렇게 했다고 7개월 이상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눈이 그렇게 시스템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 큰 선수 보면은 농구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죠. 등치 큰 애들 보고 씨름할래 하는 거랑 뭐 아구 힘 좋은 애들 갖다가 허리 힘 좋은 애들 갖다가 너 유도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굳이 허리 힘이 약하고 아구 힘이 약한 애한테 너 유도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좀 센 애들한테 선수를 양성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조건을 그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바이덴셀 볼게요. 다음날 갭을 얼만큼 뜰 이제 기본 조건을 갖췄는지 시간 내니까는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상도 11시 전에 들어가긴 했는데 10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강상은 아닙니다. 중간상이고요. 그리고 올라간 게 너무 수직으로 올라간 데다가 나름 신규주고요. 3년 신규주라고 하긴 그런데 1, 2, 3 이제 사람 구실 하려고 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 같네요. 한 거기보다 조금 더 잡아야겠네요. 요 정도 한 13% 얘는 그냥 13%까지입니다. 더 모르겠는데 그냥 13%까지예요. 13%까지. 아이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물량 받고 뭐 자시고 한 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를 이렇게 한 게 눈에 요거 요 정도.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보여요. 이 정도 올라오면 얘네들을 다 여기에다 쓴 것 같다. 더 이상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상장되기 전에 그 이전부터 매집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전부터 2021년 그 이전부터 매집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만 그냥 얘기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이든셀은 내일 13%까지 보시고요. 13%가 만약에 시작가가 돼버리면 훨씬 많이 올라갈 겁니다. 20% 이상.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13%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제약 뭐 이렇게 많아. 얘는 상은 빨리 들어갔어요. 상은 강상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에 한번 풀렸어요. 그러더니 맞고 풀린 데가 없네요. 그죠? 풀린 데가 없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 터지면은 여기서 상을 갔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10시 넘어서 상을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강상보다는 중간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 단일가가 조금 뒷받침이 되니까 58만 2천이면 그러긴 한데 얘도 한 방 있네요. 얘도 여기 11% 기본이 여기입니다. 근데 얘는 경우가 좀 다른 게 아까랑 바이덴셀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바닥부터는 11%까지 11% 이상일 때는 20%까지 보면 되는데 얘는 이 후자일 확률이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11%죠. 11%까지인데 시작가가 11% 정도라면 20% 이상 또는 연상도 한번 노려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예. 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바이덴셀보다는 삼성제약이 나름 좋다는 얘기죠. 바이덴셀은 왜 아무것도 안 써 있을까요? 예. 저 위에 써 있구나. 너무 위에다 써놨네요. 여기다 써야겠네요. 13%까지. 삼성제약이 더 좋아 보여요. 얘보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호롱 모빌리티 그룹 우는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자살행위고요. 예. 다 지워버리고 얘는 연상이니까 근데 중간중간 막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한 방 있을 거예요. 얘는 연상은 얘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얘는 여기 또 하필이면 상한가 바로 밑에네. 얘는 다른 거 모르겠고요. 연상은 삼상을 노린다. 딱 이렇게만 쓸게요. 원론적인 겁니다. 연상은 삼상을 노린다. 근데 삼상 위치까지 매물대가 62%니까 상한가도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삼성을 갈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코롱 모빌리티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뭐하니까 넘어가고요. 성호전자는 계단식의 마지막은 제가 얘기했죠. 계단식의 마지막은 쭉 뻗고 당일날 무너지던가 쭉 뻗고 다음날 갭에서 무너지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또 희한하게 할 때는 이렇게 뻗은 다음에 다음날 개파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장 끝난 다음에 악재 뉴스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드문 경우니까 빼고요.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만 우리는 얘기하니까 매매를 단순화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요런 것도 있고 가끔 요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네 개를 다 따져봐야 돼. 이렇게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얘는 버리고 얘도 버려. 그냥 이거 위주로 해. 이렇게 너무 네 가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O 아니면 X 아니면 롱 아니면 숏 이렇게만 생각해. 이게 매매하기에 더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성호전자는 17만이고요. 중간상이고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그건 아닌데 뭐야 저거야? 신규주는 신고가네요. 신고가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신고가는 아시죠?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마이크 위치를 앞에다 해놔가지고 18%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태양건설 우도 얘도 연상이죠. 연상은 얘도 다른 거 삼상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볼게요. 요 정도인데 하필이면 딱 삼상 위치네요. 강상이고요. 점상이니까 당연히 강상이겠죠. 근데 시간 단위가가 희한하게 적어요. 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는 그냥
좀 세밀하게 보려니까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연상은 삼상을 노린다. 예. 다른 거 모르겠죠. 그냥 목표가도 이왕 삼상 자리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올라가면 삼상 근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면 그냥 나는 자동 로스다. 예. 여기다 8,420원 자동 로스 걸어놓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삼상 올라가기를 아니면 20% 이상을 노리는 겁니다. 태형건설우, 펜텍이 얘네가 뭐 하는 데였지? 반도체였네요. 예. 얘도 시간 단일가도 11만 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요 봉 하나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종가 근처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한번 누가 던진 거는 나는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나름 강상이고요. 잠깐 풀렸을 망정 강상이고 시간 날 것도 11만 정도 되니까요. 이런 거는 기본 11번인데 얘가 중간중간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해놓은 짓이 있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은 너무 적을까 이 정도? 15%까지 더 이상 바라보는 건 좀 그렇고요. 15%까지 짧게 15%까지 제가 이렇게 짧게 쓰는 이유도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단순화해서 계속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단순화하시라고 이렇게 짧게 쓰는 겁니다. 얘도 연상이죠? 연상은 다른 거 없어요. 삼상을 노리면 얘도 근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흘러가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어서 이렇게 돌파할 줄 알았더니 그냥 한 번에 가네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가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랬죠. 한 번에 가면은 그럴 확률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가 보여요. 예,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좀 있네. 얼추 다 가 보이는데 잘 쓴다 여기는. 얘는 여기다 써야겠네요. 13%까지지만 연상은 삼상을 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이 있는 분들은 삼상이나 20%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냥 나는 그냥 원론대로 하고 싶다. 나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13%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다 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빨리 후닥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큰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웬만하면은 매매는 제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구나. 아침에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일 컨디션 봐서 매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큰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돼서 내일은 아마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방송을 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